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9일 오늘은 제 64주년 맞이하는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이 계속 장기 집권을 시도를 하고 또 그 앞에 3.15 부정선거가 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났던, 사실은 그때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전 국민적 항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쫓겨가죠. 그랬던 사람을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또 뭐 건국의 아버지니 뭐니 이런 또 복권 운동을 하는 주원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단지 신추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아주 그냥 선각자적으로 미리 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아서 제가 밴드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이 천재인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밴드에 올린 글인데, 아마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들, 이분이 천재인데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정리해 봤다는 것인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은 48년부터 1960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1948년에서 54년까지 여기 쪽 정리해놨는 걸 제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4.3 사건이 있었고, 47년 3월 1일 3.1 기념 행사를 하는데 경찰의 총격, 그래서 그 이후에 54년까지 한라산의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도 인구의 한 30%가 사망했다. 당시 인구가 한 30만이 좀 안 됐다 그러는데 10%면 그건 뭐 한 2, 3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가 사망했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날, 그런 4.3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54년도에는 이른바 4.4.5입 헌법을 개헌을 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숫자를 가져와가지고 이른바 서울대 수학교수가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이다. 0.5 미만은 수학의 4.4.5입 원칙으로 버릴 수 있는 수라 하면서 203명의 3분의 2가 135명이다. 실제로는 136명이 되어야 되는데 찬성표가 한 표 모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한 개헌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의 가장 정치적 정적이었던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서 1959년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유세가 국회의원 3.15 선거 앞두고 유세가 아마 수성못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날 일요일인데 학생들 수성못에 못 가게 하려고, 민주당 유세에 못 가게 하려고 등교 지시가 내려졌나 봅니다. 여기에 대구의 학생들이 한거를 해서 2월 28일 60년 이른바 228 학생의 대구 학생 시위, 이 고등학생들이 민주당 장면 부통령 유세, 그때 당시 수성못 주변에서 하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등교 지시를 하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던 날이고, 그리고 60년 3.15 부정선거가 있고, 그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특히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이 이렇게 눈에 박힌 이 시신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면서 이른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기폭제가 되고, 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 시위 시작으로 4월 19일 오전부터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까지 동참, 이렇게 하면서 4.19 혁명이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서울에서 엄청난 큰 항쟁으로 번져진, 그래서 오늘이 그 4.19 혁명 64주년이 되는 이런 뜻깊은 날입니다. 아침에 대통령은 8시에 참모들하고 데리고 참배를 하고 갔다는데 4.19 공원에 묘지에 참 보다 이런 일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여튼 처음 보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영수회담 이른바 이제 야당 대표하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개혁도 마찬가지, 뭔가 윤석열 대통령도 하려면 법이 받침돼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지금까지 임기를 시작하고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했다는 뉴스가 조금 전에 속보로 뜨더라고요.
어쨌든 아주 경제가 어렵고 지금 온 나라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만 건설업체 부도가 한 100개 정도 발생을 했다고도 하고요. 이런 현실에서 뭡니까? 여야 대표가 좀 머리를 맞대고 나라 살리는 일에 실질적인 하나씩 좀 협의를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 때보다 무려 11%포인트나 떨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위기를 느끼고, 본인도 위기는 느끼고 있는가 봅니다. 이 영수회담까지 받아들이는 걸 보면요. 영수회담은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경주 포커스 뉴스로 세상을 한번 우리 경주를 보겠습니다. 어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의 경주시 팀장 박영미 팀장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태사무처가 우리 경주에 들어선 것이 2013년이라고 하는데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 기구가 뭘 하는 것인지 또 실제로 무엇이 경주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도 있고 저도 잘 모르고 해서 한번 이해를 넓혀보자 이 차원에서 어제 모시고 초대해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 따갑게 뭐 텍스트 읽지 마시고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겹벽꽃의 성지 이 불국공원 주변에 이게 겹벽꽃은 지금 다른 일반 벚꽃은 우리가 가로수로 있는 벚꽃은 다 졌는데 이 겹벽꽃은 이 불국사 공원 쪽에 불국사 앞쪽에 주차를 하고 하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뭐 사진 성지가 돼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겹벽꽃의 성지 불국공원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사진 남기시는 분들의 그 방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2000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2024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발대식을 그저께 경희학교에서 열었는데요. 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그게 이쪽에 그 특수교육을 담당하시 일단 경주교육청에는 교육지원과 김시원 과장이 단장이 돼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라든가 또 우리 특수학교인 경희학교 교감, 경주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 또 경주장애인 부모회 경주시 지부장, 경북장애인 부모회 경주시 지부장, 경주시청 장애인 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또 다음 성폭력 상담센터장, 솔빛 언어심리연구소, 경주위센터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이렇게 12명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발족을 했는데 이 매월 한 차례 이상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그 현장 지원을 하고 또 장애학생에 관한 인권 침해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 현장 지원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뭐 이렇게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변호사나 이런 좀 법률가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경주교육청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이걸 구성을 하면서 늘 변호사들하고도 접촉을 하는데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법률가들은 변호사들은 여기 인권지원단으로 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제안을 못 받아서 못하는 변호사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좋은 변호사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육청이 먼저 문의해서 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그 법률적 전문 지식으로 도움을 주면 얼마나 개인의 삶이 보람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법률적 지식이 또 충분하신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또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일까라는 걸 혼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한번 경주교육청에서 인재풀이 다 뭐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내년에는 이렇게 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활동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분들이 해주면 정말 좋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그리고 경주시가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뭔고 싶었더니 먹거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관련 활동들이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 먹거리 종합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용역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지속 가능한 다주체 연계라든가 공동으로 이끄는 뭐 자립,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적 과제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경주시가 앞으로 구축해 본다는 이야기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지역 17개 단체와 어제 경주시가 이제 17개 단체 대표들 이렇게 협약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경주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7개 단체가 각각의 단체별로 이렇게 실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지키겠다. 그래서 어제 협약식을 했는 건데요. 뭐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이라든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 변화와 대응, 해양 육생 생태계 보존, 뭐 이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것들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약 내용은 22일 날 경주시 탄소 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이 22일 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각 단체별 실천 목표들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황호동 이쪽은 뭐 그 참 두 군데가 우리 황천하고 도시재생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황호동 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 뭐 옛날 경주 역자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또 북정로 일대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플리마켓이라든가 그 세계 민속놀이, 의상체험,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 공연, 이런 것들이 6월 8일까지 경주역에서는 일요일날, 옛 경주역에서는 일요일날, 그리고 북정로 거리에서는 금요일, 토요일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을 해서 그 황리단길에 오는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 황호동 시내 쪽, 원도심 쪽으로 그 유인을 해보자, 이런 노력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요 기사를 상세히 보시면 좀 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에 경주 포커스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원래 학도병 관련 뭐 기록물을, 그리고 지금 생존에 계신 학도병 5분 구술 기록도 이렇게 체록을 하고 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영상 구술하는 것도 전시회 때 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학도병으로 참가하셨던 분들의 사진이라든가 또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 모아서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옛 경주역, 그러니까 경주문화관 1918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정흥규 경주시 교육지원청의 기록연구사를 인터뷰했는데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꼭 한번 저희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에 있고, 이 기사라도 클릭을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학도병 관련 기록물 전시회를 이렇게 준비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태형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역세권, 이른바 특수목적법인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태형건설인데, 앞으로 이 역세권, 2단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아파트는 뭐 그래도 딴 데에서 다 짓고 계속 연결해서 짓고 한다고 하는데, 2단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김동희 의원의 지금 15일에 열렸던 281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주의 깊게, 매우 필요한 지적을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4월 19일 그 4.19 혁명 제64주년 기념일에 전해드린 경주 포커스 뉴스의 논평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녹화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또
제16차 경주시 경계탐사를 가는 날이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조금 일찍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독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요일 날 건강한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는 것이 저희 경주 포커스를 크게 도와주시는 길이고, 또 요즘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광고도 매번 건너뛰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꼭 끝까지 하나씩 좀 봐주시면 그게 그 경주 포커스를 후원하는 길이다. 이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하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